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트래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쓰레기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마스크나 배달 용기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또 포장재를 많이 배출하는 온라인 쇼핑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이제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재난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 환경부가 당초 11월 24일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또다시 미루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정책이 유보됐고 과연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는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청 자원순환팀 배주현 팀장, 전주 덕질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팀장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문 팀장님,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쓰레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통계치가 있을까요? 네, 매년 지구에서 10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840만 톤의 쓰레기가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할 정도로 매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자료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보면 2019년하고 2021년을 비교했을 때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하고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14곳과 패스트푸드점 4곳을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2017년부터 2019년의 데이터와 2020년과 2021년의 데이터를 보면 27%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국민이 지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84억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보면은 1인당 160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플라스틱 컵을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도 쓰고 왔지만 오늘도 쓰고 버리고 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좀 여기서 좀 중점에서 볼 거는 일회용 숟가락하고 포크. 이게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이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들었는데요. 배 팀장님,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장 문화가 발달했고 또 배달하는 품목들도 다양하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흔히 배달하면 중식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양식, 분식, 일식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배달하는 그 용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또 재질도 또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형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재질이 여러 가지 다양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재질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일 재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활용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음식을 배달한 그런 용기들은 대부분 집에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내놓지 않으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요새는 이 다 쓴 화장품 용기나 아니면 각종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컵도 재활용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어떤 제품으로 되어 있는지 의무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기입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뚜껑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재질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거해가지고 업체에서 이게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거의 한 95% 정도는 아마 그 소각이나 매립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도 기준으로 1년에 한 257억 개 정도의 종이컵이 발생을 했다고 통계청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5%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95%는 매립이나 소각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종이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새는 이 친환경 컵이나 리유저블 컵, 또 종이 빨대 사용하는 곳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괜스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카페에 가면 나도 환경에 뭔가 일조한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이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흐물흐물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폴리에스틸렌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환경 종이컵이라고 하면 이 코팅을 좀 이렇게 친환경 성분으로 쓰는 건데,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빨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종이로만 쓰면 이게 빨대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분명히 폴리에스테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스틱을 씌우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플라스틱 빨대를 뭐 종이 빨대라든가 뭐 대나무 빨대라든가 이걸로 이게 뭐 바꿔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대 자체를 쓰지 않고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즉석밥 용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캔에 들어있는 가공햄 뚜껑 같은 것들도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팀장님, 네. 지금까지 혹시 얘기 나온 것들 이외에 또 의외로 재활용이 안 되는 물건들 어떤 것들 있을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과자 같은 거 보면은 안에 트레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동그란 과자 안에 네, 트레이 링 과자. 네, 네.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또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비닐봉투만 넣어서 과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 과자가 부서진다.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서 네. 데이터가 나왔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7개 기업이 지금 그 안에 있는 트레이를 빼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것 또한 재활용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얼마 전이죠. 11월 24일부터는 사용 금지 일회용품 품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뭐 카페나 음식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빵집 혹은 경기장까지 일회용품이 퇴출되는 곳들이 다양한데, 일단 배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어떤 곳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인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이번에 11월 24일 날부터 일회용품 이제 규제가 좀 확대된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이미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24일부터 하면서 3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품목으로 보면.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카페나 식당 같은 데에서 일회용 종이컵, 예전에 이제 플라스틱 컵만 제공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종이컵도 같이 제공을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제 예. 제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네.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성 수지로 된 응원용품, 체육시설 이런 쪽에서 이것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이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슈퍼나 편의점에서의 비닐봉투, 그리고 식당에서 그동안 편하게 쓰셨던 종이컵,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이번에 확대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이 편의점 비닐봉투 문제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화두에 올랐었는데, 이 비닐봉투를 지금 현재 주지 않는 곳들도 있고, 뭐 계도 기간이니까 재고가 남아 있으면 소진하는 곳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편의점들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제 원래 원칙은 편의점 자체에서는 비닐봉투에다 뭘 담아서 주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예. 종이봉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뭐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종이봉투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경제적인 뭔가 물가가 올랐다는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저희가 1년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도 기간을 줬는데, 계도 기간이니까 무조건 뭐 제공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극적으로 소비자가 정말로 계속 원할 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곳에다 비치해 놨다가 정말 원하면 제공이 가능한 게,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참여형 계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종이봉투 가격이 사실은 일반 비닐봉투 가격보다 2배 이상이라서 이거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편의점에서는 친환경 재생봉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비닐봉투와는 다르게 괜찮은 건가요? 이제 생분해성 봉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닐봉투, 합성수지 비닐봉투는 똑같이 보진 않지만 그것도 이제 인증을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뭐 생분해성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회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종이봉투의 가격 부분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비싸서 그 금액을 높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종이봉투마저도 일회용이니까 그것도 좀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죠. 예.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회용품 금지 품목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실은 1년간 유예라는 것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규제, 그래서 처벌 이런 부분을 지금 1년간을 갖다 유예한다는 건데 지금 현행 법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업종이나 그 매장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등은 있지만 최대로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업주에게 예, 300만 업주에게 돼 원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시행일에 다다른 시점에 환경부가 돌연 1년간은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팀장님, 이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네. 사실 대대적으로 업주분들께서도 준비를 해왔을 텐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24일부터 아까 말했던 플라스틱 컵은 당연히 안 되고요. 종이컵, 그다음에 빨대 다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행령이 발표된 데가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저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그 준비 기간이 안 되어서 다시 또 유예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율적 감량. 그리고 지자체의 캠페인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자율적 감량이라는 게 그 플라스틱 빨대를 비치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감량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환경운동연합하고 소비자센터하고 같이 뭐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더니 그 4월 달에 원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안 됐는데 이제 그거를 유예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세 곳 중에 한 곳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계도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는 거지 어쨌거나 금지된 항목인데 업주에서는 생각보다 그게 지켜지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빨대랑 그것도 배치된 게 제가 이거 시행하기 4일 전에도 매장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도 배치되어 있고 쓰고 있고 다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여형이나 자율적 감량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2018년도 쓰레기 대란 일어나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2019년도에 로드맵도 만들고 이제 환경부가 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게 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다 유예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은 금지된 일회용품을 써도 단속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일회용품들을 사용하는 업주분들이 계셨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매장 사정도 그렇지만 손님이 원하면 또 네.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참여형 계도 기간 동안 현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클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요.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 팀장님 해주신다면요. 이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뭘 하지 말아라,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조금씩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저는 이게 성공할 거로 보는 거고 여기에 어떤 공감은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걸 2년을 주고 3년을 줘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하게 일회용품을 썼었고 그런데 이걸 당장 안 쓴다고 하면 안 쓰는데 편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사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이 훨씬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센터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매장에서 플라스틱을 쓰면 그동안에는 계도를 하다가
2018년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통계를 보니까 한 75% 정도 그 매장 내에 사용하는 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당연히 이런 제도가, 그다음에 업주들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이게 그렇게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강제하지 않으면 그냥 또 이 계도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업주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은 또 1년 동안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 팀장님, 사실 정부 입장은 그랬잖아요.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캠페인을 좀 병행해서 좀 인식을 제고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그 환경부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시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얼핏 네. 했던 경험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실은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뭐가 있냐 했을 때 많은 시민분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겠어요 라고 해서 이런 다 대답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뭐 비닐봉투 쓰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 시민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시민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의 시민들의 감수성보다는 좀 낮은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저 예를 들어 만약에 시민 10분 중에 8분은 플라스틱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2분을 위한 자율적 감량인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민들의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공감할 수 있는 저는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대는 충분히 올라왔는데 네. 사실 정책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일회용 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환경단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몇 달 전부터도 이 일회용컵 논란이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6월 10일부터죠.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에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이 추가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좀 논란을 빚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그 배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환경단체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거 준비 기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준비 그냥 적당히 하고 제도 시행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환경부가 2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전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말고요. 진짜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서 커피를 파시는 분들 말고 본사하고 300번 이상의 대화를 했어요. 간담회를. 근데 그게 가맹점주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라벨 너희들이 붙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가맹점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매장에 한번 갔었는데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라스틱 빨대 쓰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미리 말해줬으면 저 플라스틱 빨대 안 샀어요. 이 재고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까? 이게 고민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저는 이게 가맹점주, 그러니까 그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서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2년 준비 기간 준비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계속 유예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실제로 좀 너무 공감 안 하고 지금 현실 파악을 너무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높게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예. 그렇다면 배 팀장님께서 이게 어떤 정책이고 어떤 논란을 빚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폐기물 쪽에서는 그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까지 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도 있고, 또 이제 부담금 제도, 그다음에 또 저희 공병 같은 경우는 또 보증금 제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게 어떤 비용을 더 소비자가 더 추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플라스틱 컵을 여기에 이제 테이크아웃을 했을 때 300원이라는 돈을 내놓고 이 컵을 저희가 매장에 반납을 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제 이런 제도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가 상승 이런 것은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부분이 좀 이제 물가의 어떤 인상 이런 걸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매장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반납을 받으면 그걸 쌓아놓을 공간, 그리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제 이게 일회용 컵 자체가 하나를 갖다 몇 번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벨을 붙여가지고 포스기로 읽어야 되는, 이게 찍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쪽이 조금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좀 저희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81% 정도가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그러니까 네. 불편하지만 감수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국민들 인식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 그럼 이 제도가 뭐냐? 이걸 아시는 분들이 올 4월에 조사를 했을 때 7%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도 좀 반성을 해봐야 되고 이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건데 그 전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노력을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300원 내고 다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 또 더불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업주 입장에서도 이 플라스틱 컵을 다시 회수해서 그걸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력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문지연 팀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00년도에 자원 그 재활용법에 법에 부칙에 올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바꾸거나 아니면 이거를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환경부 장관이 그냥 이거를 일방적으로 12월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2월에 보증금 지원센터 코스모라고 하는 기관하고 저희 그 덕진자활의 사람관경이라고 하는 자활 기업하고 협약을 맺고 이게 이제 그 일회용컵 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주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려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거를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올 1월부터 그 전주에 있는 카페, 뭐 프랜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뭐 64개 업체에서 컵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갑자기 정부가 그 12월에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시행을 하는데 제주하고 세종만, 그러니까 12월 2일부터 지금 그러니까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전주에 있는 카페들하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수거하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전주가 시범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에는 또 2024년 정도에 전국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관적인 정책의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을 어겨서만까지 왜 이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기를 할까 이런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이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한 개당 수거 운반비가 한 4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참 뭐 난감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좀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팀장님. 거기에 덧붙이자면요. 이제 아까 이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좀 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아까 플라스틱이 막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플라스틱 넘쳐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매장별로 다 지금 두께나 플라스틱 컵이 다 자유가 뭐 다양해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다라고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나 이런 게 아까 7%밖에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이제 2017년도에 환경부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거의 90% 이상이 찬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플라스틱 컵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가 좀 명확하게 더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카페
업주들하고 되게 반발이 초창기에는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다 소통해서 뭐 부분적으로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유예 안 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건데 또 다시 또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부분별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주나 세종에서는 실제로 지금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못하겠다. 왜냐하면 3,000곳에 있는 그 카페 가맹점주 중에 280곳 곳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 제도의 의미, 그러니까 재활용을 정확하게 하고 일회용 컵을 안 쓰는 제도의 의미에서는 다들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맹업주들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이 문제, 플라스틱 컵에 대한 문제는 다 인식한다. 환경적인 문제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문제점도 알아줘 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환경부나 저는 지자체가 소통을 잘해서 좀 잘 개선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의문들이 조금 몇 가지가 생기는데 사실 왜 세종과 제주 지역에만 한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느냐?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그렇다면 전주나 이런 여타 지역은 애초에 뭐 시범 사업 대상이 뭐 세종과 제주에만 될 것입니다라는 공지를 미리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계속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세종과 제주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만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반발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우선은 세종하고 제주로 발표된 거는 다 많은 지자체들이 다 몰랐어요. 지자체도 몰랐어요. 전주시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주하고 세종을 했을 때 이것들 제주에서 이제 카페 업주 선생님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감대가 전혀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이 부재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메인에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환경부의 그다음에 지자체의 소통의 부재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 된 환경부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맹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뢰를 잃었고 내년에 2024년에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배 팀장님께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환경부에서 세종하고 제주로 이렇게 축소해서 시행하려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정책을 갖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됐건 확대가 됐건 그냥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단편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거에서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각 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 어떤 유무형의 어떤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방향은 같기 때문에 저는 뭐 환경부가 한 정책에 대해서 이거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정부에서도 하는 그런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법론적, 시기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정부 입장에서는 많았던 부분이고요. 근데 아마 제주하고 세종 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냥 전라북도 데이터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 휴게 음식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7,000개 정도가 됩니다. 전라북도에. 그런데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을 하게 돼서 대형 프랜차이즈점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때 시행되는 시점에 저희 전라북도가 981개였습니다. 나머지 6,000개에 대한 대책은 이 보증금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고민하는 게 이 제도와 함께 다른 지금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 커피 전문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했던 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환경부의 정책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회용 컵 회수 시범 사업 진행해 오신 것들 대해서 그 취지는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그 일회용 보증금 관리 지원 센터라고 하는 코스모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빈병 이런 것들을 회수하면은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환경부 그 코스모하고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그 코스모로부터 아까 그 전주에 그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해야 되는 그런 업체의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렸죠. 근데 뭐 그런 데 가면은 주로 사장이 없고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기도 어렵고 한 10번 정도 가면 만날까 말까. 그래서 네. 일단 만났고 근데 어쨌든 한 70여 개 정도 업조에서는 왜 이게 정부에서 시행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하냐 이런 데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그러지 않아도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좀 뭐 찬성하는 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수거를 계속적으로 해 보니까 했던 이유는 뭐냐면 6월 20일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스모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1월 달부터 해보면서 야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업체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게 있더라. 아까 뭐 배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계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사인이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시행이 되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안 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정부의 사인.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대비해서 장소도 얻었고 그다음에 차량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인력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뭐랄까 일방적으로 그리고 코스모 환경부에서 그 만든 회사 거기 기업인데 코스모에서도 저희하고 그렇게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환경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시범 사업을 세종이라든가 제주가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처럼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가 제도가 시행이 돼야지만이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시행착오를 하는 건데 그냥 1년 정도 했던 전주는 그냥 어디로 가고 세종하고 제주만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한 50개 정도가 이거를 하려면 그 행정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뭐 폐기물 수집 운반 이걸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0개 정도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종하고 제주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희들처럼 뭐 준비했던 데라든가 등록을 했던 기관들이 뭐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의 역할을 담당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환경부와 함께 시범 사업을 했던 어떤 그런 선제적인 부분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는 뭐 시범 사업에도 선정되지 않았고 그를 비롯해서 뭐 50개 자활센터들도 결국 이런 활동을 하다가도 이제 접게 되거나 아니면은 활동을 계속은 하고 있지만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무방할까요? 그렇다면 아까 일자리 창출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첫발을 내디딘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그 커피숍에서 일단 종이컵을 일단 수거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종이컵을 수거를 하면서 종이컵하고 그다음에 캔, 그다음에 뭐 우유곽, 뭐 박스 이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수거해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종하고 제주는 컵 하나를 그 소비자들은 반납을 하면 300원을 받지만 이거를 업체에 모아놓고 이거를 수거 운반을 하면 한 개당 4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4원, 뭐 4,000개, 1,000개 해봤자 뭐 4,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전주에 있는 카페들을 계속적으로 수거 운반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이 이제 지역자활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에 의미 있는 일들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적은 비용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뭐랄까 수익을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안정된 일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역할도 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용돈 벌이의 차원도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용돈벌이보다는 먹고 사는 네, 문제, 임금으로서 어떤 좀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임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어쨌든 관련 업종과 소비자들은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 정부의 환경 문제 관련 정책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의미를 잘 협력해서 그리고 소통을 잘해서 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엔 저는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우리 예전에 기억나나요?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1995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을 해서 그때 한참 쓰레기도 마구 버려지고 재활용도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때 쓰레기 봉투 값부터 시작해서요. 반발이 엄청나게 났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안착된 거는 법적인 규제 이제 그런 걸로 갔다 보니까 된 건데 그 안에는 엄청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쓰레기 양이 3,772만 톤이 절감이 됐고요. 재활용 분리배출 양이 1,346만 톤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영향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거를 경험했던 걸 봐서 실제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유예되긴 했지만 규제되는 대상들이 정확하게 제때에 맞춰서 규제돼서 전 세계가 지금 탈플라스틱화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을 같이 맞춰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배 팀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기되고 유예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의 어떤 환경 쪽에 대한 어떤 정책에 후퇴하고 또 일관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까지 보면 18년에는 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 19년에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그 다음에 20년에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그리고 22년 이때 또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그래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왜 이쪽 환경 쪽 재활용 또 쓰레기를 줄이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부분이 되면 많이 수용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쪽에 대해서만 나오면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환경부 또 저희 같이 이쪽 재활용이나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이쪽 입장에서는 동력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몇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저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규제고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목소리를 많이 높이다 보면 지금처럼 유예가 되고 시행이 늦어지고 이런 이제 조금 새로운 다른 문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도민들이나 또 여기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제도가 정착되면 효과가 크다고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개인 텀블러의 경우에도 정부 규제 이후에 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전라북도에서는 몇몇 단체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전라북도 주요 축제장들에서 일회용품 얼마나 사용됐는지 모니터링 진행됐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 시민 공동행동 이렇게 모였고요. 여기에는 단체도 있지만 1인 활동가 정말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쓰레기 문제 조금 축제 많이 이제 열어질 텐데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8월 달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감액 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감액 축제는 쓰레기 범벅이었다. 막 이런 제가 보도자료를 좀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명당 2.5개, 3.5개 정도의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봐졌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다회용기를 한번 대여해줘 보자. 뭐 이런 활동들도 좀 진행했었는데 어떤 한 분은 이제 술이 이제 거하게 취하셨지만 다회용기를 딱 이렇게 내시고 가시는 모습에서 좀 감동을 먹었어요. 저는 이게 저변에 있는 시민들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뭐 반발도 되게 많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저희들을 보고도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환경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먹는 곳이 다 다회용기였어요. 심지어 먹는 물도. 그래서 여긴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개인 부스별로는 다 일회용 컵을 써가지고 이런 점이 좀 아쉬웠고, 장수 같은 경우는 불판과 집게와 가위 빼고 다 일회용이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제 이런 점을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내년에 축제에서는 좀 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라북도 팀장님하고 함께 이제 좀 바꿔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 안에서 이제 대부분 다 지역 축제다 보니까 지역 예산을 받잖아요. 이제 그 안에 예산에서 실제로 일회용용품 사용을 하지 않기, 그 다음에 다회용기 사용하는데 지원해주기, 뭐 이런 제도적인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적인 뭐 가이드라인,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여서요. 이제 팀장님하고 함께 전라북도 팀장님, 전주시 아무튼 14개 시군과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좀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시민분들이 쓰레기 없는 축제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이미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행정적인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성을 하는 게 축제를 갖다 축제 자체를 많이 즐겼지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시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축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니터링 했던 그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가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축제를 처음 기획하시는 분들, 그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저희가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뭐 강행 규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 그리고 같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뭐 그게 조례가 됐던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건 이런 걸로 이제 하나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없거나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어떤 현장의 상황, 그리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그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히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이 각각의 주체가 조금 더 편하게 쓰레기 줄이는 그걸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회용품 규제가 불편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더 미룰 수 없는 건 이미 매립량 한계에 다다랐고 또 처리 시설 짓는 일에는 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시민 의식이겠죠.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는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들으면서 오늘 시사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해주실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축제 관련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그런 좀 광역 차원에서 그런 뭐랄까 저희가 자활센터가 내년부터 그런 좀 다회용기 세척 뭐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축제에 그릇을 쓰면 저희가 이제 세척해가지고 갖다 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좀 그런 하고 싶어도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그런 기관들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추가드리고,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빨대를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손수건을 쓰고 뭐 이런 것들부터, 물티슈를 안 쓰고 이런 것들부터 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화장품도 단일 그런 용기가 돼 있는 것들을 써준다든지 해야지만이 이게 좀 기업이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 팀장님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엔 환경회의에서 2024년에 이제 탈플라스틱화 하겠다, 우리나라도 동참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안에 답은 저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시민 입장에서는 왜 규제해? 근데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이거보다는 우선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라도 플라스틱을 한번 써보지 말자, 종이컵을 한번 써보지 말자, 이거의 시작이니까 이거에 같이 한번 동참해 주는 게 저는 좀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절감이 됩니다. 다들 인식하실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되고 환경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저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면서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편한 마음을 이제는 실천으로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일회용품 이걸 써야 된다, 저걸 써야 된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그냥 일회용품이면 이건 써도 돼, 안 써도 이걸 떠나서 그냥 오늘 하루 하나를 안 써보는 그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이 보내는 환경오염이라는 적신호를 마주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감사한 능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내일과 내일 모레, 또 1년 뒤와 10년 뒤 후손들에게 펼쳐질 시대를 상상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도 플라스틱 산으로 뒤덮인 미래가 보인다면 감지하고 지켜보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부디 1년의 참여형 계도 기간이 더욱 철저한 준비와 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